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흘린 땀방울, 정말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농촌 어르신의 실화입니다. 눈물과 분노, 그리고 감동이 뒤섞인 이야기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순. 올해 72입니다. 제 삶은 늘 흙과 함께였죠. 20살에 시집와서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논으로 나갔습니다. 밭에 잡초가 쑥쑥 자라는데 내가 어찌 누워있겠나. 이게 제 삶의 좌우명이었어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농촌 생활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소염을 주고 닭장 청소하고 논밭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고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둘이서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45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평소처럼 논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민호가 12살, 작은아들 준호가 9살이었죠. 이 아이들만큼은 저 같은 삶을 살게 하면 안 된다. 이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농사일은 더 힘들어졌어요. 남자가 해야 할 일까지 혼자 해야 했거든요. 모내기철에는 품앗이로 도움을 받긴 했지만 대부분의 일은 혼자 감당해야 했죠.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퉁퉁 붓는 날에도 밭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용품 사야 하고 급식비 내야 하고 겨울철 연탄값도 마련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아이들 교육비였어요.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는 왜 못 가? 큰아들 민호가 중학생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공부시켜서 좋은 곳에 보내겠다. 그래서 허리 휘도록 농사 지은 돈은 다 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제 옷은 몇 년씩 못 사도 아이들 학원비는 꼭 마련했어요. 겨울에 연탄을 아껴 쓰면서도 아이들 교재비는 아끼지 않았죠. 때로는 이웃에서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순아, 너 애들 교육비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웃 언니들이 걱정을 해줬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아. 이 아이들만 잘 되면 돼. 이런 마음으로 20년을 버텼습니다. 그 결과 큰아들 민호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고 작은아들 준호도 지방국립대 법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내 고생 끝났구나. 남은 생은 조금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과장까지 승진했고 작은아들 준호는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이었죠.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 홀로 아들 둘 다 성공시켰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민호가 결혼하고 손주까지 낳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농사일 그만하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드니 농사일은 정말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지고 무릎은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렸어요. 혼자 사는 시골집도 점점 외로워졌고요. 그때 아들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좋은 실버타운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같은 연배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들 말을 들어보니 나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편히 지내보자. 평생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마음먹고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버타운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넓은 정원에 꽃도 예쁘게 피어 있고 운동시설도 잘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동년배 어르신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좋았죠. 어머, 나도 전라도 출신이에요. 우리 고향이 비슷하네요. 아이고, 나도 농사 짓다가 여기 왔어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함께 텃밭도 가꾸고 오후에는 화투도 치고 저녁에는 TV도 함께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었죠. 식사도 괜찮았어요. 집에서 혼자 대충 먹던 것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여기 참 좋네. 아들들이 좋은 곳 골라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안심이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되는데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까 든든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변화를 느낀 건 식사였습니다. 오늘 고기가 없네.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고기 반찬이 나왔는데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보다. 처음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어요. 언니, 2층에 사는 분들은 오늘도 갈비찜 나왔대. 갈비찜? 우리는 계란찜인데.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실버타운은 층별로 시설이 다르게 되어 있었어요. 1층, 3층은 일반실이고 2층, 4층은 특실이었던 거죠. 특실에는 도시에서 온 부유한 분들이 살고 일반실에는 저희 같은 농촌 출신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낸 돈은 뭐야? 같은 돈 냈는데 왜 대우가 다른 거야?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청소 서비스도 달랐습니다. 특실은 매일 청소를 해주는데 일반실은 일주일에 2번만 대충대충 해주더라고요. 더 심한 건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김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추가 비용 내셔야 해요. 월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의료 서비스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기본 진료만 포함이고 물리치료는 추가예요. 그때서야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작은 글씨로 구석에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속은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사실 집 한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다 날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집 한 돈을? 죄송해요, 엄마.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 그게. 일단은 여기 계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준호의 얼굴을 보니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피와 땀이 다 사라진 거구나. 분노와 절망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난 건 실버타운에서의 차별 대우였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돈 없는 시골 늙은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때까지도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하는 이모가 살짝 귀띔해준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들 조심하세요. 여기 운영진들이 회의하는 걸 들었는데 농촌 출신 어르신들은 곧 내보낼 거래요. 뭐라고? 돈 많은 도시 어르신들로 바꾸려고 한다던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임시 고객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아니야.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야지. 다음 날 저는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갔어요. 언니들,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럼 어쩌겠어? 갈 데도 없는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왜 우리만 차별받아야 해? 처음에는 다들 소극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박할머니 말이 맞아. 우리도 똑같은 돈 냈는데 왜 대우가 달라야 하지? 그래, 한번 해보자. 결국 10명의 어르신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메뉴 차별 마이너스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기록했습니다. 의료 차별 마이너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모든 상황을 문서로 남겼어요. 청소 서비스 차별 마이너스 언제 와서 어떻게 청소하는지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의 문제점들 마이너스 변호사 출신인 이 할아버지가 꼼꼼히 분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청소하는 이모가 운영진의 회의록을 몰래 복사해 준 거예요. 농촌 출신 어르신들은 임시 고객일 뿐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돈 많은 도시 노인들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우롱했구나. 하지만 분노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이제 행동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방송국에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할 거예요? 방송 나가면 시끄러워질 텐데. 그래야지. 우리만 당하고 끝낼 순 없어. 먼저 지역방송국에 연락했어요. 처음엔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실버타운 내부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게. 이런 반응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 특히 회의록을 보여주자 달라졌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취재해보겠습니다. 기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할머니, 언제부터 이런 차별을 느끼셨나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 노골적으로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화가 났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우리를 임시 고객이라고 회의록에 적어놓은 걸 봤을 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50년 동안 참고 살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며칠 후 지역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농촌 출신 어르신들을 차별 대우하는 실버타운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그 방송을 본 사람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르신들 피땀을 이렇게 짓밟다니. 우리 부모님도 농촌 출신인데 너무 화가 난다. 온라인 댓글들도 우리를 지지해줬어요. 그러자 전국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송에 나간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실버타운 운영진은 처음엔 발뺌을 했어요. 그런 차별은 없었습니다. 오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거든요. 결국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운영진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농촌 어르신이라고 해서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전국적으로 실버타운 운영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고 어르신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들이 변했어요. 민호와 준호가 눈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를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준호도 사업 실패를 솔직히 털어놨어요. 엄마 집을 담보로 사업한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건 땅도 돈도 아니었어요. 바로 가족의 마음이었죠. 지금 저는 큰아들 민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며느리가 더 잘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뉴스에서 보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손주들도 저를 영웅처럼 대해줘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 혼내줬다며. 그래, 할머니가 할 일을 한 거야.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런 큰일을 해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기쁜 건 우리 일로 인해 다른 어르신들이 차별받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실버타운을 견학했는데 정말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투명한 운영, 평등한 대우,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까지.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평생의 땀과 눈물을 흘리며 지켜온 것이 있나요? 그리고 그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나요?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언제든 옳은 일이라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